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 제161번째 시간. 오늘은 다 주고 싶었지만 짐이 될 것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요.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묵직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들은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계속되겠죠. 영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청취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퀴즈를 내고요. 아주 푸짐한 상품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장미, 호숫가에 핀 수선화, 하얀 뭉게구름 이런 것들이 적힌 수많은 엽서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등으로 당선된 것은 우리 엄마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다. 어느 날 청년이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기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고 마음을 굳게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한쪽 눈만이라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 눈으로 살아가냐며 짜증을 부렸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며칠이 지나 아들은 붕대를 풀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보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다. 얘야,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에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았어. 어머니는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했다. 아, 대단합니다. 모성이란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위대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어느 자료에서 읽은 내용 중에서요, 가시고기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는요, 사람들과 달리 부성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수컷 가시고기는요, 죽어서도 새끼들의 밥이 되어주는 부성애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인터넷 자료 그리고 백과사전에 따르면요,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성애가 강한 생물이면서 둥지를 갖고 사는 유일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면 산란을 위해 짝을 이뤄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일주일간의 민물 적응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산란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산란 준비는 온전히 수컷의 몫입니다. 수컷이 새끼를 키울 둥지를 만드는 동안 암컷은
둥지가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완성이 되면 암컷은 그곳에 알을 낳죠. 그런데 암컷은 알을 낳으면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수컷의 처절한 알 지키기가 시작됩니다. 알을 먹기 위해 몰려드는 침입자들을 물리치고 알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부채질을 해주면서 끊임없이 둥지 안에 새 물을 넣어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오로지 둥지 안에 알을 지키고 키워내는 데만 전념합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해서 새끼들이 탄생을 해도 수컷은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갓 부화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새끼들을 물어다가 다시 둥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아직까진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부화한 지 5일 정도 지나면 새끼들은 제법 자라서 둥지를 떠나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새끼들을 모두 안전하게 떠나보낸 수컷은 마침내 그 자리에서 삶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둥지 짓기부터 새끼들을 모두 떠나보내기까지의 15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새끼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수컷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주둥이는 다 헐었고 화려했던 몸 색깔은 볼품없이 변한 채로 그토록 새끼들을 애지중지 지키던 둥지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겁니다. 며칠 후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이 죽은 수컷의 주위로 모여듭니다. 새끼들이 모인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를 애도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을 파먹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것이 바로 가시고기 아빠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큰 가시고기 수컷의 삶이 어쩌면 곧 우리들의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말입니다. 한쪽 눈을 아들에게 주고서도 미안해하면서 아들에게 던진 그 어머니의 한마디, 그것이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얘야,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에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부모님들의 지고지순한 이런 사랑을 먹고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과 저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최원영의 책갈피 제 161번째 시간. 다 주고 싶었지만 짐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요.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